공공기관, 관공서, 긴급전화번호 112 경찰서, 119 소방서, 화재 응급 환자 발생 신고, 114 전화번호 문의, 111 간첩 신고, 국가정보원, 1345 외국인 상담 서비스, 1366 여성 긴급 전화.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소방서 119입니다.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소방서 119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소방서 119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소방서 119입니다. 범죄를 예방 진압하고 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경찰서 112입니다. 범죄를 예방 진압하고 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경찰서 112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경찰서 112입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경찰서 112입니다. 학교에 간 아이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 지나 돌아오지 않아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112에 전화합니다. 학교에 간 아이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 지나 돌아오지 않아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112에 전화합니다. 전화가 와서 경찰이라고 하며 개인정보, 등록증 번호, 은행 계좌 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이나 재산을 다 빼앗아 가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범죄입니까? 보이스 피싱입니다. 전화가 와서 경찰이라고 하며 개인정보, 등록증 번호, 은행 계좌 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이나 재산을 다 빼앗아 가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범죄입니까? 보이스 피싱입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분실했는데 어디에서 재발급받아야 할까요?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입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분실했는데 어디에서 재발급받아야 할까요?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입니다. 결혼 후에 법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혼인신고입니다. 결혼 후에 법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혼인신고입니다. 어디에서 혼인신고해야 합니까? 도시는 동사무소, 시골은 면사무소입니다. 어디에서 혼인신고해야 합니까? 도시는 동사무소, 시골은 면사무소입니다. 국민이 사용하는 신분증은 무엇입니까? 주민등록증입니다. 국민이 사용하는 신분증은 무엇입니까? 주민등록증입니다. 개인의 신상 또는 신원 정보를 증명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 또는 신원 정보를 증명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17세 이상 발급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17세 이상 발급합니다.
등본 같은 서류 떼는 곳은 어디입니까? 행정복지센터, 주문센터나 동사무소입니다. 등본 같은 서류 떼는 곳은 어디입니까? 행정복지센터, 주문센터나 동사무소입니다. 각 지역 지방행정기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복지센터, 도시는 동사무소, 시골은 면사무소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도시는 동사무소, 시골은 면사무소입니다. 아기가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 등록 신고는 무엇입니까? 출생신고입니다. 아기가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 등록 신고는 무엇입니까? 출생신고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며칠 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까?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며칠 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까?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에 가서 출생신고합니까?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에 가서 출생신고합니까?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구는 구청, 시는 시청, 도는 도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구는 구청, 시는 시청, 도는 도청입니다.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관공서와 공공시설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관공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공공시설은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시설입니다. 관공서와 공공시설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관공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공공시설은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시설입니다. 공공기관은 무슨 뜻입니까?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무슨 뜻입니까?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국가나 지방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다. 임산부의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국민행복카드입니다. 임산부의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국민행복카드입니다.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약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유아 학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아이행복카드입니다.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약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유아 학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아이행복카드입니다.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무보수로 일정 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게 무보수로 일정 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사회봉사명령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중심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기관입니까? 사회복지회관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중심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기관입니까? 사회복지회관입니다. 편지나 소포를 배달해 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체국입니다. 편지나 소포를 배달해 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체국입니다. 예방접종과 치료, 건강관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입니다. 예방접종과 치료, 건강관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입니다. 병원, 안과, 눈, 치과, 이, 내과, 배, 정형외과, 다리, 발, 이비인후과, 코, 귀, 목, 소아과, 소아, 산부인과, 임신과 분만. 몸이 아픕니다. 어디에 가야 합니까? 병원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어디에 가야 합니까? 병원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갔다가 무엇을 받아서 약국에 갑니까? 처방전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갔다가 무엇을 받아서 약국에 갑니까? 처방전입니다. 출판물, 도서, 문서 등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도서관입니다. 출판물, 도서, 문서 등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도서관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적을 취득해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서 아이가 차별받지 않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적을 취득해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서 아이가 차별받지 않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규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국적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규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국적법입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이민자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국적을 취득하고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이민자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국적을 취득하고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저축하거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은행입니다.
저축하거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거래하기 위해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장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거래하기 위해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장입니다. 은행 예금 중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무엇입니까? 보통 예금입니다. 은행 예금 중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무엇입니까? 보통 예금입니다. 아무 때나 자유롭게 예금하고 찾을 수 있는 예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통 예금입니다. 아무 때나 자유롭게 예금하고 찾을 수 있는 예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통 예금입니다.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출입니다.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출입니다. 예금, 송금, 환전. 물건을 살 때 현금 없이도 이것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용카드입니다. 물건을 살 때 현금 없이도 이것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용카드입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 전화를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돈을 보내거나 통장에 남은 돈의 액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텔레뱅킹입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 전화를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돈을 보내거나 통장에 남은 돈의 액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텔레뱅킹입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돈을 보내거나 통장에 남은 돈의 액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터넷 뱅킹입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돈을 보내거나 통장에 남은 돈의 액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터넷 뱅킹입니다. 현금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큰 액수의 돈을 은행이 지급하기로 한 정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표입니다. 현금으로 거래하기 어려운 큰 액수의 돈을 은행이 지급하기로 한 정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표입니다. 외국에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한테 인터넷으로 보내는 편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메일입니다. 외국에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한테 인터넷으로 보내는 편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메일입니다.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차용증입니다.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차용증입니다.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믿을 수는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과 관련된 거래를 할 때 문서, 차용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믿을 수는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과 관련된 거래를 할 때 문서, 차용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상대방이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계약서입니다. 나와 상대방이 약속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계약서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가 적혀 있는 공적인 문서는 무엇입니까? 등기부 등본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가 적혀 있는 공적인 문서는 무엇입니까? 등기부 등본입니다.
땅이나 집을 살 때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기부 등본입니다. 땅이나 집을 살 때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기부 등본입니다. 집을 사거나 팔고 전세, 월세, 거래를 위해 가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집을 사거나 팔고 전세, 월세, 거래를 위해 가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집이나 방을 돈을 내고서 다달이 빌려 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월세입니다. 집이나 방을 돈을 내고서 다달이 빌려 쓰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월세입니다. 물건이나 집, 땅 등 남에게 빌려줄 때 상대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대입니다. 물건이나 집, 땅 등 남에게 빌려줄 때 상대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대입니다. 집 주인에게 일정한 기간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집을 빌려서 생활하는 거주 형태는 무엇입니까? 전세입니다. 집 주인에게 일정한 기간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집을 빌려서 생활하는 거주 형태는 무엇입니까? 전세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을 빌렸을 때 일정한 돈을 맡겼다가 집을 옮길 때 다시 찾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세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을 빌렸을 때 일정한 돈을 맡겼다가 집을 옮길 때 다시 찾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세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계약을 하려니 이 집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계약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을 사거나 빌릴 때 집 주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계약을 하려니 이 집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계약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을 사거나 빌릴 때 집 주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시도. 우리나라의 광역시는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인천, 대전입니다. 우리나라의 광역시는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인천, 대전입니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 큰 도시이며 무역항이 있습니다. 관광지로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고 매년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부산광역시입니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 큰 도시이며 무역항이 있습니다. 관광지로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고 매년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부산광역시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는 몇 개 있습니까? 8개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는 몇 개 있습니까? 8개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행정구역상 몇 개의 도가 있습니까? 9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행정구역상 몇 개의 도가 있습니까? 9개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나 특별자치도 3개 이상 말해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북도 등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나 특별자치도 3개 이상 말해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북도 등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를 말해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를 말해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직접 살림을 맡고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직접 살림을 맡고 그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특별시는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입니다. 대한민국 특별시는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의 옛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양입니다. 서울의 옛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양입니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는 어디입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는 어디입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섬, 제주도, 독도, 마라도, 영종도, 과거도.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바위섬으로 울릉도 옆에 있으며 옛날에는 우상국으로도 불렸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독도입니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바위섬으로 울릉도 옆에 있으며 옛날에는 우상국으로도 불렸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독도입니다. 독도의 옛날 이름은 무엇입니까? 삼봉도, 우산도, 가지도, 자산도입니다. 독도의 옛날 이름은 무엇입니까? 삼봉도, 우산도, 가지도, 자산도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바르게 알려주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바르게 알려주겠습니다.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땅이 되었습니까? 신라 때부터입니다.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했습니다.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땅이 되었습니까? 신라 때부터입니다.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동해, 서해, 남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독도가 있는 바다는 어디입니까? 동해입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동해, 서해, 남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독도가 있는 바다는 어디입니까? 동해입니다. 서쪽에 있는 바다를 뭐라고 부릅니까? 서해입니다. 서쪽에 있는 바다를 뭐라고 부릅니까? 서해입니다. 남쪽에 있는 바다는 뭐라고 부릅니까? 남해라고 합니다. 남쪽에 있는 바다는 뭐라고 부릅니까? 남해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해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해에 있습니다. 어느 바다에 조개가 많이 있습니까?
서해에 조개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바다에 조개가 많이 있습니까? 서해에 조개가 많이 있습니다. 산,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남산, 금강산, 태백산, 설악산. 설악산, 강원도에 있는 산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금강산, 북한에 있는 경치가 아름다운 산입니다. 태백산, 백두가의 중심에 위치한 산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걸쳐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있는 산 이름을 말해보세요. 남산입니다. 서울의 중심에 있는 산 이름을 말해보세요. 남산입니다. 대한민국의 섬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주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섬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주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며 한라산이 있는 남해의 섬은 어디인가요? 제주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며 한라산이 있는 남해의 섬은 어디인가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한라산입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한라산입니다. 제주도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삼다도, 바람, 돌, 여자가 많다고 해서 삼다도라고 불립니다. 제주도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삼다도, 바람, 돌, 여자가 많다고 해서 삼다도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을 지정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는 어디인가요? 지리산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립공원을 지정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는 어디인가요? 지리산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북쪽에 있는 산 이름은 무엇입니까? 백두산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북쪽에 있는 산 이름은 무엇입니까? 백두산입니다. 북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백두산입니다. 북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백두산입니다. 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서울을 중심으로 흐르는 강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강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흐르는 강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강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강이며 유람선을 탈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한강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강이며 유람선을 탈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한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은 무엇입니까? 낙동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은 무엇입니까? 낙동강입니다. 교통.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기차는 무엇입니까? KTX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기차는 무엇입니까? KTX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된 철도는 무엇입니까? 경인선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잇는 철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된 철도는 무엇입니까? 경인선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잇는 철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철도는 무엇입니까? 경부선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철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철도는 무엇입니까? 경부선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철도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무엇입니까?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무엇입니까?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는 무엇입니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고속도로는 무엇입니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의 색이 무엇일 때 건너가야 합니까? 초록색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의 색이 무엇일 때 건너가야 합니까? 초록색입니다. 교차로 등지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자동 점등 장치는 무엇입니까? 신호등입니다. 교차로 등지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자동 점등 장치는 무엇입니까? 신호등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신호등의 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를 멈춥니다.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신호등의 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를 멈춥니다. 지하철을 이용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승차권이나 교통카드가 필요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승차권이나 교통카드가 필요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하거나 갈아탈 수 있는 카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통카드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하거나 갈아탈 수 있는 카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통카드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운임이나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지불할 때 주로 사용되는 일종의 전자화폐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통카드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운임이나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지불할 때 주로 사용되는 일종의 전자화폐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통카드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현금이나 교통카드가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현금이나 교통카드가 필요합니다. 교통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금이나 승차권 없어도 탑승이 가능하고 환승 할인 때문입니다. 교통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금이나 승차권 없어도 탑승이 가능하고 환승 할인 때문입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갈아탈 수 있게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환승제도입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갈아탈 수 있게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환승제도입니다. 환승제도는 무엇입니까? 환승제도는 버스와 지하철 모두 이용해서 이동할 때 또는 2개 이상의 버스를 타야 할 때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승제도는 무엇입니까? 환승제도는 버스와 지하철 모두 이용해서 이동할 때 또는 2개 이상의 버스를 타야 할 때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승차권입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승차권입니다. 고속버스나 자동차에 탈 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좌석에 붙들어 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벨트입니다. 고속버스나 자동차에 탈 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좌석에 붙들어 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벨트입니다. 지하철에서 남의 물건이나 지갑을 보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맡겨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남의 물건이나 지갑을 보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맡겨야 합니다. 시내에서 이동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대중교통, 택시, 지하철입니다. 시내에서 이동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대중교통, 택시, 지하철입니다. 한국의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대중교통, 택시, 지하철, 기차입니다. 한국의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대중교통, 택시, 지하철, 기차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을 말해 보세요. 조용히 하며 담배를 피우지 않고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자리를 양보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휴대폰은 진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을 말해 보세요. 조용히 하며 담배를 피우지 않고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자리를 양보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휴대폰은 진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교통예절은 무엇이 있습니까?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에게 좌석을 양보합니다. 교통예절은 무엇이 있습니까?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에게 좌석을 양보합니다. 대중교통에서 임산부, 노인, 장애인을 위한 좌석은 무엇입니까? 노약 좌석입니다. 대중교통에서 임산부, 노인, 장애인을 위한 좌석은 무엇입니까? 노약 좌석입니다. 신호등은 왜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한 교통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신호등은 왜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한 교통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운행을 규율하는 법률, 명령, 규칙은 무엇입니까? 교통법규입니다.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운행을 규율하는 법률, 명령, 규칙은 무엇입니까? 교통법규입니다. 사람이나 차가 길을 오갈 때 지켜야 할 법과 규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통법규입니다. 사람이나 차가 길을 오갈 때 지켜야 할 법과 규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통법규입니다. 사회 예절. 어른들께 대하는 올바른 예절은 무엇입니까? 어른들을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어른들께 대하는 올바른 예절은 무엇입니까? 어른들을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전통 예절은 무엇입니까? 조상 대대로 지켜내려온 문화로 인사예절, 식사예절, 관원상제 등이 있습니다. 전통 예절은 무엇입니까? 조상 대대로 지켜내려온 문화로 인사예절, 식사예절, 관원상제 등이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맛있게 먹으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식사 맛있게 드세요. 밥 먹기 전에 맛있게 먹으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식사 맛있게 드세요. 한국의 여러 가지 의례는 무엇입니까? 어떤 행사를 치르는 법식이나 정해진 방식, 결혼 및 장례식, 제사 절차 등입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의례는 무엇입니까? 어떤 행사를 치르는 법식이나 정해진 방식, 결혼 및 장례식, 제사 절차 등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다. 밤늦게 가족이 크게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웃 사람이 잠자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밤늦게 가족이 크게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웃 사람이 잠자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외식하는데 아기가 울거나 뛰어다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식당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이를 달래거나 조용히 시켜야 합니다. 식당에서 외식하는데 아기가 울거나 뛰어다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식당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이를 달래거나 조용히 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직접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집에 돌아가겠습니까? 버스, 택시,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합니다. 당신이 직접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집에 돌아가겠습니까? 버스, 택시,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합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노인이 앞에 보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줄까요? 물어보고 짐을 들어 도와드립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노인이 앞에 보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줄까요? 물어보고 짐을 들어 도와드립니다. 전화를 잘못 걸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전화를 잘못 걸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기초생활 질서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아무리 바빠도 건너지 않고 영화나 연극 공연 중에 떠들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 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립니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기초생활 질서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아무리 바빠도 건너지 않고 영화나 연극 공연 중에 떠들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 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립니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기초생활 질서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대중교통을 기다릴 때 줄서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노약 좌석 양보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기초생활 질서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대중교통을 기다릴 때 줄서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노약 좌석 양보입니다. 산에 놀러 갈 때 술을 마시다가 싸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안 되면 112에 전화합니다. 산에 놀러 갈 때 술을 마시다가 싸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안 되면 112에 전화합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유물을 관람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문화재를 만지면 안 되고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유물을 관람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문화재를 만지면 안 되고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영화를 보려면 어디에 갑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영화를 보려면 영화관에 갑니다. 영화 상영 중에는 떠들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려면 어디에 갑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영화를 보려면 영화관에 갑니다. 영화 상영 중에는 떠들지 않습니다. 수영장, 백화점에 갔을 때 아기를 갑자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화점 관리자에게 아기의 이름, 모습, 특징을 설명해주고 방송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112에 신고합니다. 수영장, 백화점에 갔을 때 아기를 갑자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화점 관리자에게 아기의 이름, 모습, 특징을 설명해주고 방송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112에 신고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 놀러 갔다가 생긴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변의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으면 집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 놀러 갔다가 생긴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변의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으면 집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종류별로 분리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한꺼번에 담아서 버려도 됩니까? 안 됩니다.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종류별로 분리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한꺼번에 담아서 버려도 됩니까? 안 됩니다.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버려야 합니다. 집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일반 쓰레기와 음식 쓰레기를 분류하여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 쓰레기는 음식 쓰레기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립니다. 집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일반 쓰레기와 음식 쓰레기를 분류하여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 쓰레기는 음식 쓰레기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립니다.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버려도 됩니까? 안 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를 아무 곳이나 버려도 됩니까? 안 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공원에 놀러 갔다가 생긴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버립니다. 공원에 놀러 갔다가 생긴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버립니다. 가정에서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 봉투는 무엇입니까? 종량제 봉투입니다. 가정에서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 봉투는 무엇입니까? 종량제 봉투입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의 색상은 무엇입니까? 흰색입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의 색상은 무엇입니까? 흰색입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다시 쓸 수 있어요. 환경 오염을 왜 지켜야 합니까? 우리 인류의 건강한 삶과 행복, 그리고 깨끗한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환경 오염을 왜 지켜야 합니까? 우리 인류의 건강한 삶과 행복,
그리고 깨끗한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착한 일은 권하고 잘못된 일은 벌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입니까?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일은 권하고 잘못된 일은 벌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입니까? 권선징악입니다. 결혼, 장례식, 생일. 결혼식에 초대하는 편지는 무엇입니까? 청첩장입니다. 결혼식에 초대하는 편지는 무엇입니까? 청첩장입니다. 결혼식에 갈 때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축의금입니다. 결혼식에 갈 때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축의금입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식에 가면 먹게 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국수입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식에 가면 먹게 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국수입니다. 장례식에 갈 때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의금 또는 부의금입니다. 장례식에 갈 때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의금 또는 부의금입니다. 장례식장에 사람과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상입니다. 장례식장에 사람과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상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 예를 갖추어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례식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 예를 갖추어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례식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애도의 표현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묵념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애도의 표현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묵념입니다. 군인이나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의 유해를 모셔두려고 나라에서 만들어 관리하는 묘지는 무엇입니까? 국립묘지입니다. 군인이나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의 유해를 모셔두려고 나라에서 만들어 관리하는 묘지는 무엇입니까? 국립묘지입니다.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촛불 집회입니다.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촛불 집회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만 60년이 되는 60번째 생일에 하는 잔치는 무엇입니까? 환갑잔치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만 60년이 되는 60번째 생일에 하는 잔치는 무엇입니까? 환갑잔치입니다. 70세 되는 생일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고희, 칠순입니다. 70세 되는 생일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고희, 칠순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면 잔치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잔치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면 잔치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잔치입니다. 첫 번째 생일에 상을 차려 아이의 미래를 점치는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아이에게 골라 잡게 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잡이입니다.
첫 번째 생일에 상을 차려 아이의 미래를 점치는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아이에게 골라 잡게 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잡이입니다. 산모가 임신을 해 검사나 태아 발육 상태 등의 일정이 안내되어 있으며 태아의 발육 상태 및 출산, 육아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책은 무엇입니까? 산모수첩입니다. 산모가 임신을 해 검사나 태아 발육 상태 등의 일정이 안내되어 있으며 태아의 발육 상태 및 출산, 육아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책은 무엇입니까? 산모수첩입니다. 산모가 임신을 해 검사를 받으려고 산부인과에 갑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산모수첩입니다. 산모가 임신을 해 검사를 받으려고 산부인과에 갑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산모수첩입니다. 임신을 했을 때 받는 수첩. 임신한 동안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태교입니다. 임신한 동안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태교입니다. 어린 아이가 걸음을 익히기 위하여 타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보행기입니다. 어린 아이가 걸음을 익히기 위하여 타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보행기입니다. 모임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 아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입니다. 모임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 아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입니다. 외식은 무엇입니까? 가족끼리 밖에 나가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외식은 무엇입니까? 가족끼리 밖에 나가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회식은 무엇입니까? 회사 직원들이 모여서 일이 끝난 뒤에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회식은 무엇입니까? 회사 직원들이 모여서 일이 끝난 뒤에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회사 직장 동료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회식입니다. 회사 직장 동료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회식입니다. 회사의 일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퇴근입니다. 회사의 일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퇴근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 가족, 친지, 지인 등을 불러서 잔치하는 풍습은 무엇입니까? 집들이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 가족, 친지, 지인 등을 불러서 잔치하는 풍습은 무엇입니까? 집들이입니다. 집들이 갈 때 어떤 선물을 사주는가요? 휴지나 세제입니다. 집들이 갈 때 어떤 선물을 사주는가요? 휴지나 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